우리 강아지가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면 아마 끝없이 반복되는 그 가려움의 고리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은요, 그냥 증상을 잠시 누르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진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 정말 알러지 있는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님이라면 아마 수백 번은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을 거예요. 약 먹을 땐 잠깐 괜찮은 것 같다가도 딱 끊는 순간 거짓말처럼 다시 벅벅 긁기 시작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이 상황 너무 익숙하죠? 병원 가서 약 처방받으면 잠시 안심했다가 결국 증상은 또 어김없이 돌아오고, 이건 뭐 마치 뮤비우스의 띠 같아요. 병원 방문하고 약 먹고 잠깐 괜찮아졌다가 다시 재발하고, 이 순환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 이유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의 치료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증상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비유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가렵다는 신호, 그러니까 삐뽀삐뽀 울리는 화재 경보를 일단 끄는 데만 급급한 거죠. 몸속에서 실제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염증이라는 불은 그대로 내버려둔 채로요. 그러니 약을 끊어서 감지기를 다시 켜는 순간 경보가 또 울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기존 치료법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 스테로이드. 아시다시피 면역체계 전체를 아주 강력하게 눌러버리니까 당장 염증은 잡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걸 오래 쓰면 신체 대사 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커져요. 반면에 요즘 많이 쓰는 가려움증 차단제는 뇌로 가는 신호만 똑 하고 잘라주는 방식인데 몸속 불씨는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약을 끊으면 오히려 증상이 더 폭발하는 무서운 리바운드 현상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해법은 뭘까요? 바로 투트랙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문제, 즉 와르르 무너져버린 피부 장벽을 다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알러지를 쉽게 생각하면 우리 몸의 성벽인 피부가 무너지면서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왼쪽 그림처럼 장벽이 손상되고 구멍이 숭숭 뚫리면 알러젠 같은 외부 침입자들이 날 잡아봐라 하면서 몸속으로 그냥 막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피부 장벽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피부 가장 바깥에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튼튼한 보호막이에요. 이 장벽이 얼마나 튼튼하게 유지되느냐가 알러지 반응을 막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무너진 성벽, 어떻게 수리할까요? 단순히 연고를 바르는 게 아니라 아예 세포 수준에서부터 근본적인 재건에 들어갑니다. 아르케베이스 요법이라는 건데요. 세포막을 만드는 핵심 재료인 인지질 같은 영양물질을 직접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상되고 딱딱해진 세포막을 다시 유연하고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화학적인 방법으로 신호를 억지로 막는 게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외부 자극을 막아낼 수 있도록 튼튼한 물리적인 방패를 다시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전략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이제 밖의 방어벽은 튼튼하게 재건했으니까 시선을 우리 몸 안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반드시 내부의 염증까지 다스려야 하거든요.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오제 요법을 통해서 몸속 환경 자체를 싹 바꾸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처럼 만성적인 염증으로 가득 찬 환경을 오른쪽처럼 깨끗하고 건강한 내부 환경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이 내부 치료의 핵심은요,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데 있어요. 알러지를 그냥 피부병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 시스템, 즉 대사 불균형에서 시작된 질환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오제요법은 여러 단계로 작동해요. 먼저 세포 안에서 너무 과하게 울리는 염증 신호를 차단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면역체계를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신에 면역세포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아주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알러지 반응이 시작되는 기준점, 그 역치 자체를 높여서 웬만한 자극에는 쉽게 반응하지 않도록 몸을 리셋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접근법을 합쳐볼 시간입니다. 밖으로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재건하고 안으로는 염증 환경을 싹 진정시켰을 때 과연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죠. 이 비교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의 억제요법과 오른쪽의 대사재건요법. 애초에 목표부터 다르죠? 한쪽은 그냥 신호를 막는데 급급하다면 다른 한쪽은 세포를 복구하고 대사를 정상화시켜서 몸을 근본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
바로 지속성이에요. 재건요법은 단순히 재발을 막는 걸 넘어서 약물 의존도를 낮추고 심지어 피부와 모질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끝없는 가려움과 약 먹는 그 고리에서 벗어나서 우리 아이가 다시 평화롭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는 것 말이에요. 맞아요. 이 치료의 핵심 철학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의 몸이 더 이상 스스로를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의미의 치유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언제까지 증상만 누르고 계시겠어요? 이제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세포 단위에서부터 건강을 차곡차곡 다시 쌓아올리는 새로운 접근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아닐까요?